안녕.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조수학원 최초로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이 모델을 좀 만들면서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해야 모델의 대칭을 좀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고 얘기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4시간 아니면 5시간 시험을 보는데 대칭을 잘 맞추려면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머릿속에 대칭이라는 게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대칭을 못 맞추면 대학을 떨어진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각오로 만드는 도중에 계속 까먹지 말고 대칭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대칭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의지가 중요해요. 대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인체가 완벽한 대칭인 사람은 없지만 대칭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대칭이 틀려 있거나 하면 호감적으로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안정감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하면은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도 그거를 좋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 대칭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좀 감점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실제로 채점할 때도. 그래서 강의 첫 번째 주제로 대칭을 선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붙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해야지 대칭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우선은 양손을 같이 써서 양쪽을 같이 붙이는 걸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흑의 양을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양쪽을 같이 붙여놔요. 양손. 보면은 이제 한 손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양 자체를 한쪽을 미리 붙여놓고 반대편을 나중에 붙여놓고 하는 사람이 이 대칭이 틀리기가 좀 쉬워요. 이거 어제 그저께 연습을 했던 건데, 방송 연습을 했는데 뭔가 카메라에서 실제로 다시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 측면을 맞추고, 자, 초반에는 큰 실루엣을 밖에 이렇게 측면부터 붙이고 하지, 누가 정면부터 이렇게 만든 사람은 없지. 다 측면부터 먼저 맞추는데, 측면에 놓고 붙이다 보면은 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가 있대요.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측면에서만 하다 보면 돌렸을 때 지금도 자, 중심에서부터 자,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이쪽이 더 많이 붙어 있네. 양쪽을 같이 붙여도. 자, 그래서 대칭 잘 맞추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선을 정확하게 수직이 되게 그려야 돼요. 중심선을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기본적으로 신공을 기준으로 신공의 가운데에서부터 올려서 긋죠. 그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서 위아래가 쭉 수직이 되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데 길게 선을 못 그려. 이건 연습을 해야 돼. 선을 길게 못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휘어져 가지. 그지? 휘어져 가는데 휘어진 걸 몰라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막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중심선을 똑바로 붙기 위해선 팔을 길게 뻗어서 전체적으로 쭉 과감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중심선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양을 계속 붙이다 보면 선이 지워져요. 지워지면 나는 좀 약간 강박이 있어서 지워지면 다시 그리거든. 계속 지워져 있는 걸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지워지면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자, 대칭은 강박을 갖고 맞춰야 돼. 전체적으로 양을 붙이고 연결을 시켜서 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형태가 좀 잘 보이고, 대칭이 맞고 틀리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어요. 깊이의 대칭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아래에서 혹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확인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쭉 그려서 이어질 수 있도록. 자, 지금 보니까 이쪽이 좀 부족하네. 자, 그럼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칭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측면에서의 큰 실루엣이나 기본적인 양이 이렇게 나오면 기대를 잡아보면 전체에
중심 뼈가 그러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 이 양 자체를 양손으로 붙이면서 이 양의 대칭까지도 좀 느끼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중심선뿐 아니라 가로, 수평선도 그려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면 한쪽으로 계속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 잘 안 그려서 그래. 그 다음에 비례를 이렇게 코를 붙이고. 자, 이게 비례를 잡을 때나 이런 형태를 잡을 때 아마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그게 다 다를 거야. 설명할 때 얘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한데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완전히 뭐 다른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코를 붙일 때도 그냥 뭐 측면에서 붙이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중심선 그려서 이것도 확인을 다시 해주고. 자, 근데 진짜로 이 대칭을 잘 맞추는 거는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 말고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 자, 근데 이제 확인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볼 땐 대칭에 맞는데 왜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틀리지? 하는 경우가 있겠지? 자,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따가 하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지금 내가 이제 하는 걸 보면 뭔가 되게 정신없어 보일 것 같아. 계속 돌리잖아.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자, 우리가 이 돌림판이 있는 거는 돌려서 계속 확인을 하라고 돌림판이 있는데 이 돌림판을 활용을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질문이 왔는데 땅이나 좌대가 기울어졌을 때 중심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신봉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신봉 따라서 그리면 안 되고 신봉이 휘어졌어도 이거에 수직에 맞게 해야 되고 바닥이 휘었을 때 이거 되게 재수가 없는 건데 바닥이 삐뚤어져 있어도 최대한 좀 돌려봐서 이게 서 있는 쪽으로 맞춰놓고 거기에서 최대한 수직이 되게끔 해주는 게 맞아요. 귀 붙일 때도 양쪽을 같이 붙여서 대칭에 맞게. 자, 뒤에서도 뭐 연습을 보여서 지금 보이는 이 모양이 있게끔. 자, 우리가 이제 대칭을 많이 틀릴 때 보면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외곽의 이 형태로 우리가 느끼는 거고 입체는 사실 거기에 더해서 이 앞뒤에 깊이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좌우의 대칭도 많이 틀리지만 깊이의 대칭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깊이가 보통 이쪽 한쪽이 튀어나오거나 이쪽이 뒤로 밀리면서 앞뒤의 깊이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같이 넓이까지도 들어간 쪽이 넓어지고 나온 쪽이 좁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위에서 보면 두개골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이렇게 찍어지는 사람. 자, 그래서 뭐 사실 이 정도 40분 정도 과정까지 했을 때 대칭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면 사실 이 다음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대칭이 많이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과정에서 뭐 이게 삐뚤어지고 이게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엄청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4시간 시험을 보면서 이것도 신경 써야지 뭐 여기 뭐 봐야지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지. 자, 처음 강의를 한 거라서 나름 준비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또 빼먹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니까 선생님 이런 거 좀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는 수업을 앞으로 해줄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